워럽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자, 현재 시간 4월 14일 오전 11시 52분입니다. 네, 비트코인 5,181만원. 비트코인이 또 어제를 시작으로 강하게 또 반등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이 반등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랑 테더 도미넌스랑 같이 봐야 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구독자님들께 좋은 아침입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어제 3월에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3일 연속 하락하던 나스닥 지수가 반등분을 보여주면서 플러스 2% 상승 마감해주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도 강하게 반등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드렸던 테더 도미넌스,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지금의 상승 채널을 다시 하방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제가 이전에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던 게 비트코인의 예시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이 상단 라인을 돌파했던 이 지금 매수세가 다시 이 하방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상승분은 하락에 대한 재료로 더 큰 하락폭으로 나와줄 수가 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는 말이 되겠고,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알트코인 비트코인도 강하게 반등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현재까지 흐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 중요한 라인들, 혹시라도 지금 또 다시 마음 놓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다시 또 고점, 정말 이제는 다시는 못 찾아올 그런 고점에 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자리들, 조심해야 되는 자리, 좋은 자리, 이런 자리 오늘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서도 채널을 하단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와 주면서 하단으로 이탈해 준다고 하면은 자, 미니아트 불장을 보여주는 흐름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제가 4월에서 5월이라는 시기를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반등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좀 길지는 않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긴장해야 되겠다, 자, 지금 맘 놓고 투자를 하다가는 다시 또 고점에 물려서 힘든 시기를 또 거칠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나스닥 지수, 자, 지금 연준의 부의장인 브레이너드가 입장을 밝혀주었습니다. 빠르면은 5월, 늦어도 6월 달에는 양적 긴축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줬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치를 치솟다 보니까 연준의 지금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런 과제가 가장 중점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만큼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서 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듯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양적 긴축에 대한 선언을 해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적 긴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기간에는 괜찮은 상승분은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남은 기간이 짧으면 한 달, 길면은 2달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비트코인이 달러의 대체제, 디지털 금이다, 인플레이션의 해지 순환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나스닥 지수랑 강하게 커플링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풀려있는 이 통화량을 가져가겠다는 말인데, 통화량, 자, 결국은 우리가 이 비트코인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양적 완화로 인한 시장에 풀어진 통화량을 통해서 부동산,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지금의 투자 시장이 과열을 불러일으킨 게 맞습니다. 어쩌면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보면은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자, 3일 연속 나스닥 지수는 급격한 하락폭을 보여주었고, 어제 플러스 2%로 마감해 주면서 강하게 반등분을 보여주면서 양봉 마감해 준 모습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나스닥 지수랑 강하게 커플링 되어 주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 나스닥 지수의 상황, 미국 증시의 상황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미 증시도 봐야 되고 러시아 디폴트, 탈중앙화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뭐 해외 증시나 분석을 하고 있고 갈수록 진짜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요점만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반등분을 보여줬지만 전 지금의 반등이 자, 다시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출발이라기보다는 큰 하락폭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그에 맞는 반등분이 보여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자, 미국 증시가 자,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실적 발표가 나와 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JP모건의 순이익이 42%나 감소를 하면서 10조 원에 달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대립 이슈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첫 번째로 발표된 JP모건의 실적 발표는 다행히도 저가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반등분을 보여주었지만 JP모건 외에도 계속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공급망의 문제,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대립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문제, 1분기
실적 발표는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 차트고 이전에 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와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자, 결국은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게 우리가 나스닥 지수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그 기술주들 하나하나가 실적 발표가 좋지 않게 돼서 주가의 하락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 지수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나스닥 지수랑 커플링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비트코인에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 놓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긴장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작년 1월, 2월, 3월, 4월 이때가 어떤 장이었습니까? 눈 감고 매수해도 수익 보던 그런 장, 손절한 사람을 오히려 바보로 만들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과거랑 같은 그런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수익 나면은 계속 빨리빨리 매도해야 되고, 위험한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매도 또는 손절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 미 증시에 대한 영향과 그 영향에 따른 나스닥 지수의 반응들, 그리고 그 나스닥 지수에 따라서 비트코인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자, 코인킹 채널에서 좀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다뤄줬습니다. 혹시라도 좀 더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킹 채널 들어가셔서 해당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전 영상을 계속해서 봐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내용을 좀 복기를 해보면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잡아드렸던 라인이 39.5K랑 40.5K 라인입니다. 39.5K 이 아래 부분, 자, 매물대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은 지금의 구간과 다르게 급락으로 이어지기는 좀 힘들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때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39.5K 이 아래에서는 급락으로 이어지기 힘든 자리다. 지금 여기의 구간이랑 다르게 지금 매물대를 엄청 많이, 거래량이 엄청 많이 나와줬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떨어지더라도 스탑이 충분히 걸릴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내가 매수할 자리는 37.5K,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이전에도 계속 영상에서 좀 매수를 잡아보겠다라고 했던 라인이, 제가 기다리던 라인이 이 라인인데, 사실 저는 어제 40.5K를 돌파해주는 봉이 나와주면서, 자, 1시간 봉으로 여기서 저녁 늦게 40.5K를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와주면서, 네, 저도 어제 여기서 1차로 시드의 30%, 네, 10%씩 종목 3개를 좀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40.5K를 지지만 받아주면은 42.5K까지도 충분히 반등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영상에서 니어 프로토콜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제 밤늦게 진입한 게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엑시 인피니티는 어렵게 좀 고민을 하고 진입한 종목은 아니고, 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도 뭐 플레이데, 플로우, 그리고 어제는 뭐 보라, 위믹스 뭐 이런 코인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었죠. P2E 게임들. 그래서 보다가 찾은 게 엑시 인피니티고, 사실 엑시 인피니티는 그냥 단타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적당히 입절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 바닥 라인, 지금 이 라인이 약 6만원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고, 사실 일봉상 볼밴으로 봤을 때도 볼린저 밴드 현재 엑시 인피니티가 볼밴 하단을 살짝 터치해주고 반등분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진짜 보조 지표를 볼 때 뭐 볼린저 밴드 거래량, 파동, 캔들, 진짜 볼 수 있는 뭐 고래, 3번 고래, 진짜 볼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가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을 지금 터치를 해주고 살짝 하방 돌파를 해주면서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올라줬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해주고 지금 반등분이 나와줬을 때 지금의 이 이평선이랑 가격이랑 이격을 좁히는 현상이 나와줍니다. 자, 이런 자료가 제가 영상 촬영하기 전에도 예시 자료 좀 많이 찾아봤는데, 비트코인 캐시, 자, 비트코인 캐시도 보면은 볼밴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 하단 라인, 자, 이 하단 라인을 살짝 터치해주고 반등이 나와줬을 때, 다시 볼밴의 하단 라인을 돌파해줬을 때, 이 볼밴 안으로 들어와 줬을 때 그때 강한 반등분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도 볼밴의 중단 라인, 여기가 21선이죠 21선에서 지금 저항 받아주고 있는데, 엑시 인피니티도 지금 보고 있는 관점은 동일합니다. 전 유동적으로 지금 이 57,700원, 자,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로 대응을 하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의 21 이평선이랑 만나는 자리, 이 자리가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약 7만원? 7만원 정도를 좀 목표가로 잡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약 10에서 15%로 단타성으로만 접근을 한 코인이고, 자,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면은 42.5K 여기 돌파해주면은 저는 다시 또 지금과 같은 알트코인 부장이 한 번 더 나와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2.5K 이 라인이, 제가 옛날에, 정말 옛날에 혹시라도 이 추세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 추세를 읽는 게 어렵다, 아, 나는 좀 단순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200일 이평선을 활용하는 건데, 자, 200일 이평선을 4시간 봉상으로 봤을 때, 자, 크게 봤을 때 시장의 강세장이랑 약세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이 4시간 봉 캔들이 20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자, 여기도 가격대가 20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시장은 약세장에 빠지게 되고, 올라올 때
강세장, 여기서도 약세장,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 정말 큰 불장을 보여줬을 때가 지금의 이 201평선을 지지받고 이 위로 올라와 줬을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평선에서 지금 저항받고 하락을 보여준 모습이고 다시 지금 하락을 끝내고 반등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의 회복세를 보여주려면 비트코인이 시간을 끌거나 혹은 가격대를 높여주면서 이평선이랑 만나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제가 일봉으로 말씀드렸을 때, 자, 일봉상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라인, 이 라인이 42.5K랑 겹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매물대 관점으로 다시 봤을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40.5K 라인의 지지와 그리고 42.5K 이 라인을 돌파했을 때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일봉상 캔들이 40.5K 위에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눌리더라도 40.5K에서는 지지는 받아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5K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42.5K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돌파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42.5K를 돌파해 줬을 때 이때 확인해야 될 정말 중요한 포인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42.5K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다, 와 이제 시작이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딱 4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캔들이, 자, 일봉상 캔들이 42.5K 위에서 몸통 마감해주는 흐름이 중요하다. 몸통 마감을 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을 때 4시간 봉으로 200일선 위에서 지지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주는지 여부를 판단을 두 번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저번에 강조했던 이 라인, 자, 이 라인이 현재가 기준으로 43.5K입니다. 43.5K를 돌파해주는 흐름 마지막,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 자, 만약에 4시간 봉으로 201일평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201일평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43.5K에서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는 저항받았을 때는 급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테더 도미넌스. 자, 지금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약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채널 중단 라인에서는 지금 이 부분처럼 반등문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선적으로 이 중단 라인을 깨고 내려와서 이 하단 라인 안으로 들어와 줘야 되고, 지금의 하단 라인까지 이탈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런 하락형 패턴을 보여주면서 다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는 정말 큰 반등, 강한 반등, 50% 100% 또 반등분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 또 열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과 같은 이런 시장 분위기 전에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알트코인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잡코인.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시장에 있는 자금은 한정적입니다.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빠지게 되면은 낮은 금액으로, 작은 금액으로 가격을 펌핑시켜줄 수 있는 잡코인들이 반등을 크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보다는 시가총액이 비교적 낮은 종목들이 지금 반등분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알트코인들을 보면은 지금의 이 하락분에서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고 이 밑에서 한 번 더 매집이 들어간 모습이 나와주는 코인들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알트코인들, 어떤 알트코인들을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지,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이런 영상은 또 제가 또 내일 또 촬영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더 힘내서 더 양질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커뮤니티에 좋은 글보다는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글들, 자, 이렇게 좋다 좋아 뭐 이런 것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꼭 누르셔서 내용 좀 빠르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